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산따라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어제 그러니까 2021년 6월 29일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은 2020년 4월 15일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미영씨의 글 내용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께서는 부정선거의 본질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김미영 소장님의 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김미영 원장의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관련된 인터뷰 및 취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이번 감정 결과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변호사단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은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조차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열어봐야 대화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재검해도 표수는 맞춰져 있고 로그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QR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거는 사후 인멸 과정에서 전산으로 결정된 수치를 실제 표와 맞추기 위해 필요했던 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있는 표로 맞추었으면 빳빳한 종일 것이고 없어서 급조했으면 인쇄 상태가 나쁠 것으로 봤습니다. 1. QR코드는 단순 정보만 있을 것이다. 사전이냐 당일이냐 용도 그리고 겉으로 일련 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용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전 명부 대조 로그 데이터 확인 없이 QR만으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당일 투표 이후 필요한 표수가 얼추 미리 다 계산되었을 것이다. 빅데이터가 이미 필요수를 계산했고 실물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 3. 개표 과정에서 계산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목표치에 접근해 가면서 당락을 결정하는 수치가 확정되었을 것이다. 4. 문제는 중앙선관위 통계수치 발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고 미리 준비해서 맞춰두었던 표수와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선거가 끝난 후부터 법원 보전 신청까지의 시간 동안 통계수치와 실제 표수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때는 많은 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밀하게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의 증거인멸이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뒤처리 작업에서 증거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었다. 6. 선거 후부터 법원 보전 사이에 표 맞춤을 위해 들어간 투표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재검표의 의미라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급조된 표들이 나왔다. 이것이 4.15 빼박 증거다. 7. 결론 4.15 부정선거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필요 표수가 계산되어 있었다. 실물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되었다 해도 컴퓨터 계산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재검해도 당락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사후에 대대적 발각을 예상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은 최종 통계치와 실제 투표지 수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매우 정교해야 되고 사후에 표 맞춤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빳빳한 투표지, 급히 인쇄된 투표지가 필요했던 이유다. 우려의 요구 1. 푸른색 인쇄지, 급조된 인쇄지, 빳빳한 인쇄지 공개하고 정밀 감정해야 한다. 2. 다른 곳들도 다 열어보아야 한다. 3. 선거 명부 대조 필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경욱, 이현주, 이영권은
이런 식으로 맞춰 두었을 것이나 다른 데는 제대로 못 맞췄을 것이다. 보전 신청한 데 모두 한꺼번에 열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전 신청되지 않은 것도 다 보전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상은 김미영 전환기정의 연구원 원장이 쓴 글이었습니다. 직접 읽어보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